한국문화예술교육정책 중에서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에 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입니다. 자, 문화예술 교육이라고 하면요, 물론 당연히 프로그램이 있겠죠. 우리 한국 사회에서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은 어떻게 운용되는지에 관해서 지금부터 생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설명했는데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서는요, 예술꽃 씨앗학교, 꿈나라 토요문화학교, 꿈의 오케스트라, 군부대 문화예술교육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 실행자, 행정 인력, 시설 종사자, 교육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요. 그리고 다양한 문화예술 교육, 연수 프로그램 등을 제공합니다. 물론 이것은 지금 제가 우리 정부에서 실시하는, 즉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서 실시하는 것을 말씀드렸고요. 그 외에도요, 우리 한국에는 많은 사회 사업 재단들, 이러한 여러 곳에서 예술 세상 만들기 프로젝트라든가 또는 다른 예술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국 곳곳에 산재한다는 것을 생각하면은 말할 수 없이 많은 것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예술꽃 씨앗 학교라고 설명되고 있는데요. 예술꽃 씨앗 학교는 그 비전이요, 소규모 학교 있잖아요. 여기에 전 교생을 대상으로 하는 전 학생, 그래서 문화적 감수성과 표현력을 증진하도록 그런 비전을 가지고요. 여기에 목표는 공교육이죠. 공교육 내 문화예술 교육 집중 지원을 통해서 우수 모델을 창출하는 겁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예술적인 감성과 창의성을 증진하고요. 그래서 문화예술 학류를 통한 문화적 역량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예술꽃 씨앗 학교를 운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술꽃 씨앗 학교에서는요, 예술로 꿈꾸는 학생 슬로건이에요. 그리고 문화로 꽃피는 학교, 그리고 문화를 향유하는 지역사회라는 이러한 타이틀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학생과 지역사회와 학교가 3자가 함께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해 나가는 것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학생은 예술적 감성과 창의적 증진 및 문화예술 향유를 통한 문화적 역할을 증진시키는 것이고요. 학교는 문화예술 교육을 중심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문화예술 교육이 중심이 되어서 자립형 학교 교육문화 시스템을 지속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학교에서 할 일이고요. 지역사회에서는 문화예술 교육 거점으로요, 지역사회 문화예술을 위한 환경을 갖다 조성해 주고요. 또 이를 갖다가 연계해서 활성화시켜 놓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것이 문화예술교육학교에서 하고 있는 비전과 목표를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그러면 자, 예술꽃 씨앗 학교에서는 뭘 하느냐? 전교생 400명 이하의 소규모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교생이 전부 다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학교 문화예술 교육 지원을 하는 사업으로서 시행되는 것이고요. 어디서? 바로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서 한다는 겁니다. 이전까지 초등학교만을 선정할 때면 2014년부터는요, 중학교와 고등학교까지 선정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보니까 2019년도까지 누적학교가 118개교이며 수혜자는 총 5,180명으로 지금 나타나 있네요. 자, 그러면 도대체 이 예술꽃 씨앗 학교는 어떠한 운영 과정을 거치는가 여러분 아마 궁금하실 겁니다. 그래서 예술가는 어떤 과정을 거치는가 하면요. 먼저 씨앗 학교가 선정되겠죠. 예술꽃 씨앗 학교는 어떻게 소규모 학교인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예술꽃 씨앗 학교가 선정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것은
뭐 지역 내 문화예술 교육 거점 학교 역할을 수행하는 데 되는 거예요. 이 예술꽃 씨앗 학교가 선정되면 이 학교는 지역 내 문화예술 교육이 거점 학교의 역할을 수행하면서요. 최대 4년간 운영을 지원해 줍니다. 뭐 계속 지원이 아니라 뭐 작게는 1년, 2년, 3년, 가장 길게는 4년까지 운영을 지원해 줘요. 그래서 연중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연속 지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장을 위한 관계자 워크숍도 하고요. 그 다음에 단계별 컨설팅 등 운영을 갖다가 지원해 주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성과를 갖다가 교육하고요. 4년차 학교 그 대상 마을 축제와 성과를 공유해서 운영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최고 4년차까지 지원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4년차 학교 대상에서 그 마을 축제 현상하고요. 마을 축제를 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데와 형성과 공유해서 이를 운영할 수 있도록 마을 예술꽃 씨앗 학교를 운영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서 많은 사업 중에서 예술꽃 씨앗 학교의 특징은 뭘까? 특성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요것은 지금 예술꽃 씨앗 학교 특성입니다. 특성은 정체성, 효과성, 연계성, 통합성, 지속성, 차별성, 방향성이 있는데요. 이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예술 기반 학교의 대표적인 사례로서요. 문화예술 중심 학교로 운영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역이 거점이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효과성입니다. 효과는 문화예술 교육 활성화의 지속할 동안 최소한도 최대 4년까지 지원하심으로 해서 이러한 문화예술 교육, 문화예술을 학사를 통한 지역 문화를 활성화합니다. 활성화시키는데 이러기 위해서는 지역에서 열리는 축제와 연계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학교 및 지역 자원과 체계적 연계 및 활동할 수 있도록 연계한다. 자, 통합성이라고 하는 것은 학교 정규교육과정을 기반으로 하는 통합형 문화예술 교육학교입니다. 자, 정규교육과정, 즉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가 있는데 초, 중, 고위 학생들이 전교 교육 과정을 기반으로 해서 문화예술 교육을 한다는 겁니다. 다음에 지속성입니다. 지속성은 4년간 지원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4년 동안을 통해서 이를 성장시키고 또 이를 계속 유지 및 관리할 수 있도록 해주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차별성이 있죠. 문화예술 소외 지역이 소규모 학교를 갖다가 대상한다는 겁니다. 이 큰 학교 400명 이상 되는 학교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소규모 학교일수록 문화예술 교육에서 소외될 확률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근데 정책적으로 소규모 대학교를 선정해서 하는 정책적 차별화를 두고 있다는 것이고요. 방향성은 학생, 교사, 학교, 지역사회의 문화예술 향유 및 문화적 성장을 한답니다. 한 학생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교사도 하고요. 학교 지역사회가 문화예술 향유 및 문화적 성장을 갖다가 갖기 위한 한 방향으로 노력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술 기반 학교의 대표적인 사례가 되죠. 그래서 문화예술 중심 학교 운영하는 예술꽃 씨앗 학교의 특성에 관해서 지금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자, 여러분. 문화를 접하기 어려운 지역을 중심으로 학생 수가 적은 소규모 학교를 선정한다고 했는데요. 또 이들을 지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2008년도부터 시작해왔고요. 여긴 그겁니다. 사업소 2008년도부터 시작해서 쭉 2011년, 12, 13에서 몇 개의 학교가 어떻게 선정돼서 어떠한 연역을 거쳐서 연관의 일정은 어떠했는지가 갖다 쭉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현재까지 우리 교과서에 나온 바에 의하면은 2019년도까지 누적된 학교는 118개이며 소유자 수는 총 5,180명에 이른다고 되어 있습니다. 잠깐요.
예술꽃 씨앗학교는 지역 자원을 활용해서 학교의 상황과 특색에 맞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것은 제주도의 남원초등학교와 경기도 보는초등학교의 사례를 알아보면요. 제주도 서귀포시에 있는 남원초등학교는요. 예술꽃 씨앗학교 제1기입니다. 원년이었죠. 2000 몇 년도요? 2008년도입니다. 2008년 임기 1기 학교인데 남원초등학교 주원에는 영화박물관이 있어요. 그리고 학교 및 지역 주민들이 영화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많기 때문에 이 학생들이 영상을 제작하는 활동을 통해서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과 연계된 활동 분명하죠. 자, 다음은 경기도 분원초등학교를 예를 들어 주시는데요. 2019년도, 2019년도 예술꽃 씨앗학교 10기로 선정된 학교입니다. 이 학교는 그 인원이 100명밖에 되지 않아요. 굉장히 적죠. 그런데 여기에 경기도 분원초등학교는요. 도예를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는 학교로 우리나라의 전통 도자기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사의 주입식 교육 방식보다는 학생 스스로가 주변에 있는 도자원을 찾아서 도경을 찾아서 스스로 문제점을 찾아내고 해결해 나가는 학생 주도적 수업 방식을 구현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마을과 지역과 연계된 그런 일들을 한다 보면은 분명히 지역에 있는 것과 연계돼서 할 수 있고 마을 축제와도 연계돼서 이것을 실천한다는 것이 예술꽃 씨앗학교의 특징인 것입니다. 여러분들하고 지금 예술꽃 씨앗학교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자, 예술꽃 씨앗학교에 갖다 주요 특징을 한번 제가 설명드린다면은 최대 4년간 집중 지원을 하면 어떻습니까? 전교생이 문화교육에 전원 참석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다고 볼 수 있겠죠. 왜? 4년쯤이나 지원되니까요. 그 다음에 학교 교육과정 연계 운영을 통해서 공교육 내에서 문화예술 교육 활용도를 증대시킨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세 모델을 갖다가 발굴해서 또 이를 창출해서 확산하는 거죠. 그래서 가치를 창출하고 창출된 가치를 공유하는 그런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학과를 위해서요. 학과는 이런 성과를 위해서 실기주가 아니죠. 가정 중심의 문화예술 교육 활동을 발로 본다는 데 큰 의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뿐만 아니라 교사와 학부모 그리고 지역민이 함께하는 문화예술 교육으로 통합성을 가진다는 것이 굉장히 저는 장점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 자원 활용 등 지역 문화예술 활성화에 기여하고요. 또 함께 성장하고 또 학교도 발전해가는 마을도 발전시키는 그런 일들을 해나가고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연차별 학교의 수혜와 이슈를 중심으로 해서요. 문화예술 교육이 전문 컨설팅도 해주고 또 평가단도 운영해줘서 이러한 것들이 예술과 씨앗 학교는 물론 지역사회도 발전시키는 그런 기초가 되어준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예술꽃 씨앗 학교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자, 다음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서 하고 있는 꿈의 오케스트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꿈의 오케스트라입니다. 자, 여기에는 꿈의 오케스트라는요, 아동 청소년을 위한 오케스트라 음악 교육 프로그램으로 베네수엘라의 에스테마와 업무 협력을 맺어 진행한 예술 교육 활동입니다. 자, 베네수엘라 에스테마는 여러분들이 아마 되게 알고도 있겠지만 이거는 제가 별도로 시간을 내서 동영상을 여러분들에게 보여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이 자유실에 동영상을 올려놓을 테니까 이것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스테마 베네수엘라라고 하는 나라는 그야말로 청소년들이 전부 다 마약에 빠지고 이들이 술집에 가서 팔려나가고 젊은 아이들도 전부 다 이제 여러
바람직하지 못한 일로 갔는데 음악을 통해서 A 시스테마라는 음악 활동을 통해서 사회를 변화시키고 청소년들을 변화시키는 그러한 일들을 이뤄나간 것이고 이것이 전 세계로 전부 다 전파되고 있죠. 그래서 이 베네수엘라 El 시스테마와 업무 협약을 맺어 운영한다는 특징이 있고요. 2010년도 시범 사업을 시작으로 해서요. 2010년대 10년째 이어져서 오고 있으며 2019년 기준으로 총 46개의 거점에서 오케스트라 교육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년 전인가요? 제가 보니까 정명훈 있죠. 정명훈 씨가 아주 세계적인 인물인데 저 강원도 영월에 가서 영월 시골 아들 몇 명을 놓고 연주를 갖다가 하고 있더라고요. 또 이들을 갖다가 교육을 지도하고 있어요. 다 이것이 바로 에시테마의 그러한 모양들을 흉내내는 프로그램인 것입니다. 그래서 음악을 통해서 학습자들이 건강한 성장과 인성 함양을 통한 지역 및 사회 변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꿈의 오케스트라는요, 꿈의 오케스트라는 지역 내 다양한 아동 청소년이 모여 꿈의 오케스트라를 이루게 되는 것이죠. 그야말로 오케스트라죠.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와 협력기관들은요, 꿈의 오케스트라가 지역 안에서 지속 가능할 수 있도록 협력하여 물적, 인적 자원을 지원합니다. 자, 이것을 한다면 돈이 많이 들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우선 악기가 있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 모시는 선생님에 대한 재원도 마련되어야 될 것이고요. 여러 가지 재원 같은 것들을 이곳에서 만들어준다는 얘기죠. 그리고 문화체육관광진흥관광부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의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꿈의 오케스트라를 사업을 총괄 주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그럼 여기서는 뭐라고 하냐? 꿈의 오케스트라에 대한 거점 기관을 선정해 줍니다. 그리고 사업비도 여기서 지원해 주는 것이고요. A 시스테마 교육철학과 교수법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요. 또 꿈의 오케스트라의 관계자 간의 일적, 인적이거나 또 물적으로요. 교류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기반을 제고해 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점 기관에서는 뭐랄까요? 팀장과 코디네이터, 음악 감독, 교육 강사와 함께 악기 교육과 학교 연주를 통해서 현장에서 아이들과 만나고 협력하는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꿈의 오케스트라인 것입니다. 그래서 꿈의 오케스트라를 보면요, 그 캐치플레이가 재밌죠. 꿈의 오케스트라는 우리를 변화시켜요. 멋있잖아요. 그래서 꿈의 오케스트라 사업은요, 객관적인 효과 측정을 위해서 오케스트라 교육에 참여한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해서 다각도의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특히 2019년부터 진행한 아동 변화 연구를요, 2021년까지 하는데 아이들 개개인의 놀라운 성장과 사회적 효과를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악적 성장은요, 꿈의 오케스트라를 통해서 즐겁게 배우고 또 성장한다고들 입을 모아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 꿈의 오케스트라에 대해서 아마 여러분들 상당히 재미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도와주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서 시작하고 있는 꿈나라 토요문화, 토요학교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토요문화학교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하고 있죠. 이것도요. 문화체육관광부 주최하고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을 중심으로 해서 지역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와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가 협력하여서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회문화예술교육 지원 사업의 일정입니다. 사회문화예술 교육지원 사업의 일정으로서 2012년부터요. 학교별 문화예술교육, 즉 사회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아동 청소년과 가족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요. 또 이것은 전국 17개 시도별로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에서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서 700여 개의 학교 밖 지역 기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은요, 꿈다락 토문학교의 취지와 방향을 살려서 일상 생활 속에서 예술을 확립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총 9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게 세부 프로그램을 한번 알아볼까요? 자, 여기 보면은 이제 9개의 문제가 나와 있죠. 그래서 한번 좀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공립 연계 프로그램입니다. 국공립 마을 프로그램인데요. 자, 여기는 국립 및 공립예술단체와 공연자, 미술관, 박물관 등의 기관이 참여한다. 많은 곳에 참여하고 있죠. 그리고 건축문화 프로그램이 또 있어요. 여기는 국내에서 활동하는 건축가들과 건축 모형 및 지도를 만들어보고 건축물을 직접 탐방해보는 또 이를 비교해보는 프로그램으로서 앞으로 건축문화 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되겠죠. 그리고 주말 예술 캠퍼스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인문학, 과학 등 여러 장르가 통합된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이죠. 그래서 아동, 청소년 및 가족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지역별 총 11개의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자, 다음에는요. 어린이가 무엇을 믿는가 하는 프로그램인데요. 이것은 시각예술 분야와 예술가가 만남을 통해서 어린이들의 세계 탐구와 상상을 통해 시각예술을 표현해볼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8세에서 13세까지 아동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지역별로 해서 총 5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일장이 작가 프로그램입니다. 일장이 작가 프로그램은요.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그대로 글로 표현하고요. 또 이를 통해서 대화를 나누고 가족과 소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이는 아동, 청소년, 가족을 대상으로 한다는 특징이 있고요. 이것은 지역별 총 20여 개의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꼬마 작곡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는요. 가족이 함께 음악을 창작하는 프로그램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통해서 음악을 작곡하도록 하는 겁니다. 이건 대상은 10에서 13세 아동 및 가정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별로 해서 총 8개의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요. 가족 오케스트라 합창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이것은요. 오케스트라와 합창을 통해서 가족과의 소통 및 화합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여기는 아동, 청소년 및 가족을 대상으로 하고 있죠. 그래서 오케스트라는 약 한 50명 내외, 합창은 30명 내외로 구성되면서요. 지역별 총 6개의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 여가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여기서는 1인 가구 또는 비혼족 등 가족의 여러 유형에 따른 다양한 프로그램을 연구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드림 아트랩 4.0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이거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도래에 따른 융복합 신규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꿈나라 토요문학에 어떠한 세부 프로그램이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꿈나라 토요문화는 이렇게 대부분 프로그램은 아동과 청소년 그리고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운영되고 있으면요. 음악, 미술, 인문학과 과학의 통합 등 다양한 분야의 문화예술 교육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여러 가지 지금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데요. 이것들 여러분들이 참고해서 보시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이제 보고 있는데요.
이 꿈다락 토요문화학교는요, 여러 가지 사업들 중에서도 가장 많은 가족이 같이 할 수 있다는 그러한 장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것들이 이제 들어오면서 해서요, 우리 청소년들의 어떤 아픔도 치유할 수 있고요, 또 가족 간의 화합도 도모할 수 있고, 이러한 많은 일들을 통해서 우리 사회가 건전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사회가 이제는 음악을 통한 문화학교가 활성화됨으로써 이것이 점차 확산되어 나가는 그런 현상에 우리가 바라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지금까지 여러 가지 우리 한국에서는 도대체 문화예술교육 진흥에 손용되는 프로그램이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어떤 것이 있었나요? 자, 제일 먼저 있던 것이 예술꽃 씨앗학교가 있었죠. 그 다음에 꿈에 뭐가 있었죠? 오케스트라 있었잖아요. 꿈에 오케스트라 있고요. 그리고 꿈나라 토요문학교까지 이 세 가지 프로그램에서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교육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